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32번째죠. 을미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을은 목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죠. 목의 본질이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한 생명의 시작의 질, 원래 나무는 갑목은 고든 나무라 얘기하고 을목은 휘어진 나무다라고 하는데, 생명의 본질은 고든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나선형의 어떤 형태를 띤 마치 용수철과 같은 생명의 본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생명의 본질, 우리 몸속의 세포도 나선 구조를 하고 있죠.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처럼, 목의 생명의 본질을 논할 때는 목의 대표값인 갑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을목을 논하는 게 맞습니다. 새 을자죠. 새 을자 자체가 휘어진 어떤 형상을 하고 있죠. 생명의 본질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선 구조로 혹은 용수철 모양으로, 그래서 모든 생명의 본질은 이런 나선 구조에서 온다, 휘어짐에서 온다. 그래서 을목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겠죠. 생명의 본질은 끈기와 인내죠. 그래서 을목, 우리가 을축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을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을묘도 그렇고요. 뭐 이런 을목들의 생명력은 참 대단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을미는 을축과 비교할 수 있죠. 축토의 을목과 미토의 을목이다. 마치 을목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미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 우리가 을축 일주를 인동초라고 하면, 을미는 마치 선인장과 같다. 절기로 미월은 음력 유월을 얘기하죠. 장하의 계절이다. 축토는 응축된 금의 신금을 수기운으로 응축된 생명이 진월로 가는 생명, 인월로 가는 환승장과 같다면,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승장과도 같다. 그래서 을목의 본질은 성장을 의미하죠. 을목은 성장을 의미한다.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의 지장간은 정을기입니다. 여기서 기토의 역할이란, 을목 입장에서는 편재죠. 기토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로 뿌리한다면 꽃이다. 우리가 장하의 계절은 교류의 계절이라 그랬죠. 토, 교류라고 하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활발하게 교류를 나눈다. 성장한 을목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먼저 피우는 그러한 것에 방점을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 미토는 역마성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많죠. 을목이 해야 될, 성숙된 남녀가 교류를 해서 꽃을 피운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죠. 우리가 목과 화와 토와 금과 수라고 하는 5
가지의 걸음걸이가 있죠. 봄이라고 하는 걸음, 여름이라고 하는 걸음,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걸음, 토를 상징하죠. 화라고 하는 거는 식물의 꽃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만나 교분이 생기면 꽃이 되고 신운이 맺히죠. 열매 신운이 맺히고, 금, 가을로 넘어가는 환승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토다. 그래서 우리가 미월을 장하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토로 치면은 물이 없죠. 축토하고의 차이는, 축에는 개, 신, 기라고 하는 개수가 있는 반면에 미토는 한 점의 물기도 없는 정을기, 한 점의 물기보다는 정하와, 그 다음 을목, 그 다음 기토. 물상학적으로 보면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토죠. 꽝꽝한 토고, 열사의 땅인 땅에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지장간에는 비견이라고 하는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 을목이 마냥 성장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기토에 있지 않겠느냐. 꽃을 피우는 데까지의 을목의 역할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 식물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미토는 마치 환승장과도 같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승장과도 같고 역마성이기 때문에 을목의 미토 일주는 상당히 바쁘지 않겠느냐. 꽃을 피우기 위해 정과 을과 기가 순차적으로 가서 꽃을 피우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다분히 많다. 분주하다. 그래서 을미 일주는 생존력으로, 그 다음 인내와 끈기로 얘기하면 을축, 을류, 을사, 을묘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적응력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일지에 있는 축토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사와 묘, 그 다음 미토가 각기 을목이 하는 역할은 다 틀리죠. 그 틀린 것 중에 을미는 을목의 역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을목의 역할이라는 것은 꽃을 피우는 데까지 생명력을 계속 견지해야 꽃을 피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을목한테 가장 필요한 건 미토의 정, 을, 기라고 하는데 일점 수가 없다. 그래서 바삐 다녀야 된다. 을목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하죠. 뭐 을축처럼 지장간 안에 수가 있는 지지가 아닌 미토는 마치 사하라 사막과 같은 토라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을미는 12운성상 양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을미 일주의 을목은 분명히 일지 미토를 만나 목이 가야 할 방향성은 나와 있고, 을목이 필요한 건 그러한 기토, 꽃을 피우기 위해 역마로 나타난다. 바삐 움직여야 물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을유도 그렇지만 을미도 아마 인내와 끈기를 따진다면 둘째가라면 서로 일주가 을미 일주일 것 같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저 사하라 사막과 같은 토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찾기 위해서 을목은 바삐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을미도 상당히 강한 살이죠. 우리가 백호살이라고 하죠. 보통 을미를 백호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살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을축을 우리가 동량목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을미는 마치 생존력의 상징과도 같은
강인한 무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사라 사막에 있는 선인장과도 같은 그러한, 뭐 우리가 인동초라 그러지만 우리가 굳이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인하초라 그럴까요? 장하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그래서 을류나 을미나 생존력에서 혹은 인내와 끈기 면에서는 육식갑자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일주가 을미일주입니다. 뭐 을축도 매한 가지겠지만 극한 상황, 냉이라고 하는 상황과 열사의 땅에서 피어있는 화초와도 같은 을미일주는 남녀공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겠다. 오늘도 을미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 다시 한번 감명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곤명 1970년 음력 6월 11일 신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을미일주입니다. 이렇게 법륜도를 그려가지고 대입시켜보는 방법은 사주 일주 분석하거나 사주 감명할 때 초보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목생, 화생토, 토생, 금생, 수. 을목의 미토는 편재죠. 편재가 또 있습니다. 정재도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정관입니다. 경금이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 개수, 편인입니다. 간목. 상당히 재가 많은 분입니다. 재가 많다라는 것은 이 을목일주를 가진, 을미일주를 가진 이분의 욕망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상당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욕망계, 하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경금이가 신금은 이분한테는 정관을 의미합니다. 관이라는 것, 정관은 바른 것을 의미하고요, 법을 의미하고, 그래서 상당히 스케줄러처럼 살아가시는 그러한 기운도 있고, 또 촉도 상당히 빠른 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이나 겁재가 감당해야 될 재와 관이 상당히 많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당장 목을 용신으로 쓰는 게 순서일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들어오면 좋죠. 수가 희신이다. 목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라는 것은 천간의 목, 지지에 수가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이 되면 그래도 신강해지니 그 신강한 사주로 재물과 명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극하려고 하는, 또 극을 당하는 기운이 많으면 우리가 억부용신을 쓰는 게 맞겠죠. 당장 목을 용신으로 쓰는 게 순서일 듯하고 수가 희신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올해 경자년은 이분한테는 관이죠. 관은 기신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올해는 좀 무기력한 한 해가 되지만 을목이 어떻습니까? 을목은 생활력의 달인이라 그랬죠. 을경합금, 자기가 금관으로 화해버리는, 그리고 수가 되는, 관인 상생되는 역경을 순화시켜서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으로 올해 아마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반전의 한 해가 될 듯한 을미일주입니다. 이분의 올해 경자년의 새우는 반전이다. 오늘도 을미일주에 관한 심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